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박문서의 보험스쿨의 박문서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기나긴 공통을 끝나고 나서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들어갈 텐데, 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각 100점이 4점인 거 아시죠? 10문제씩 나오는데 4점이다. 거기다가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고, 어느 거 하나 가볍게 좀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근데 보시면서, 아니, 근데 뭐 60점 넘으면 되니까는 뭐 나는 그냥 공통 다 맞을래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되는데 역시나 저 보험의 세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역시나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혹은 공통보험이 너무 어렵다. 그럼 여기서 한번 고득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개요 들어갑니다. 자, 생명보험의 정의. 자,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게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별표 한번 쳐주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자,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 자격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다음 스텝은 손해보험 자격시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보장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보장 대상. 자, 뭘 보장해 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생명보험은 우리가 공통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엇을 보장해 주느냐 보니까 사람의 생존, 사망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생존 및 사망을. 자, 생존, 사망.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돈 주죠? 어떻게 하면 보험금 나가죠? 네, 사람이 죽어야지만 나가죠. 사망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 자,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은 죽으면 주나요? 아니죠. 살아야지 주는 거죠. 자, 생존했을 경우에도 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실제 필드 나가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우리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바로 재산상의 손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손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건물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냥 좀 쉽게 좀 문제 풀려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자,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생명이니까 인간의, 사람의 생존 혹은 사망. 손해 같은 경우에는 차, 건물. 내 차, 내 건물, 내 집, 재산손해, 손해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된 보장 원칙 갑니다. 보장 원칙. 자, 보장 원칙을 보게 되면은, 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정액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액 보상. 정해진 액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사망보험금 1억짜리를 월납보험료 20만 원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내가 가입한 금액이 얼마죠? 바로 1억짜리를 가입한 겁니다. 1억짜리 사망보험금의 보험을 가입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정해진 액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내일 죽든, 내일은 안 돼요. 자, 2년 있다 죽든, 한 10년 있다 죽든, 100년 있다 죽든 간에 내가 정해진 금액을 준다. 사망보험 1억 준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암진단금 같은 경우를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암진단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바로 1억 받는 겁니다. 1억 받는 거. 근데 나 1억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요즘에 막 신포괄수까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나 제2차 뭐 항암 약제를 쓰려고 하면은 나 안 돼. 더 있어야 돼 하고는 다른 보험사, A보험사 말고 B보험사에다가 암을 5천만 원 더 가입했대요. 자, 그럼 얼마 받을까요? 내가 암 걸렸어. 그럼 얼마 받는다? 바로 1억 5천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액수, 정해진 금액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게 바로 정액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내가 암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10개든 20개든 30개든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거 각각에 가입했던, 내가 정해놨던 그 금액만큼은 다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복으로 여기서 1억, 저기서 5천, 여기서 2억, 여기서 2천 이런 식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가입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손 비례보상.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보면은 실손, 실제 손해본 나의 돈입니다. 실제 손해본 나의 돈.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제로 내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자, 문서가 암에 걸렸어요. 문서가 암에 걸려서, 자, 실제 치료비가 뭐 3천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3천만 원이. 실제 치료비가. 자, 이럴 경우에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생명보험에 A보험사에 암 1억짜리 가입돼 있었어요. 실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지만 나는 얼마 보장받는다? 바로 1억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왜? 정해진 액수를 보상받는 거니까. 하지만 손해보험만 가입돼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실제 손해본 비용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면 내가 실제 손해본 내 돈 3천만 원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을 받는 건 바로 손해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액보장. 내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원했던 금액 1억이다, 5천이다 그대로 그냥 실제 내가 손해본 비용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명보험에 정액보상되는 암보험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실제 손해본 비용 3천만 원만 보장받았어. 안 돼. 나 더 받고 싶어. 그래서 A라는 실손보험 하나를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B 실손보험도 가입을 하고요. C 실손보험도 가입을 해가지고 세 가지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딱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3천, 여기서도 3천, 여기서 3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여기 또 있죠.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받는다? 바로 1,000, 1,000, 1,000. 자, 결국에는 내가 실제 손해보험 비용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손보험을 아무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실제 손해본 3천만 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그냥 보험료만 버리고 있는 짓인 거예요. 실손보험은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 생명보험의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개를 가입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액보장이니까요. 내가 돈만 있으면 수십 개든 가입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제 필드랑 좀 다릅니다. 실제 필드 영업할 때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우리 생명보험, 가장 대표적인 종신보험 있죠? 굉장히 장기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장기구나. 그리고 손해보험, 우리 자동차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보험 있으신 분들, 자동차 보험은 몇 년마다 갱신하죠? 몇 년마다 한 번씩 가입해요. 맞아요. 1년마다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구나. 그래서 취급회사 보면은 생명보험은 당연히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실 거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보험 회사에서 취급을 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정액과 실손 차이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단골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OX? X겠죠. 중복보상 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여기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자, 근데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키워드들을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키워드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상 쌍무 계약의 특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 쌍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AS 기간 3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무상의 반대인 이 유상은 뭐겠어요? 바로 돈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돈 거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이냐?
자, 회사와 고객이 있으면, 자, 고객이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보험료를 내고 회사는 고객한테 보험금을 줍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유상. 아, 공짜로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야 보험금을 주는 유상 서비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돈 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쌍무는 뭐냐? 쌍무. 오케이, 유상은 알겠어. 근데 쌍무는 뭐냐? 이 쌍무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고객은 보험료 납입에 의무가 있고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유상쌍무와 한 번에 묶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야지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켜야 보험금 지급 의무도 지킨다. 아, 서로 쌍방의 의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 아, 동거래가 있고 보험료, 보험금, 동거래가 있고 쌍무, 서로 간에 의무가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려고 하면 진짜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 쌍무, 유상, 동거래, 보험료, 보험금, 쌍무, 쌍무,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아, 맞아. 서로 간에 의무가 있었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불요식 낙성 계약 가보겠습니다. 불요 낙성 계약. 야, 이름도 좀 살벌하죠. 불요식 낙성 계약.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키워드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키워드. 문제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의견의 합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견의 합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통하는 보험이다. 자, 우리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공통에서 이제 배웠던 것 중에 고객들이 보험회사한테 청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보험회사가 거절이라든가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청약을 했는데 보험사는 거절했어. 자, 의견의 합치가 됐습니까? 안 됐죠. 서로 간의 의견의 합치가 되려고 한다면은 나는 청약하고 그는 승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불요식 낙성 계약. 낙성이 그런 거군요. 그건 알겠어요. 근데 불요식은 뭔가요? 자, 우리 불요식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낙성은 일단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자, 불요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불요식, 요식, 불요식, 요식행위. 뭐 이런 얘기 좀 보이시나요? 요식행위. 자, 군인분들이시라고 하면은 뭐 제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식은 필요한 형식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약을 할 때 원래 막 어떤 막 이상한 뭐 필요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보험 계약의 특성은 불요식이다. 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 형식, 요식행위나 이런 것들은 없고 서로 간의 의견만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야? 뭐 공통에서 무슨 뭐 청약, 승낙, 철회, 뭐 거절, 뭐 얘기 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불요식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식이지만은 이제는 점점 요식화되고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점점 요식화되고 있다. 자, 애초에 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불요식, 필요한 특수적인 그 형태는 없고 낙성 계약, 서로 간의 의견의 합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보험 계약이었는데 요즘엔 점점 요식화되고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합 계약성 나옵니다. 부합 계약성. 이건 너무 쉬워. 부합 계약성. 자, 부합계약성이 되는데, 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자, 이 부합계약성에서도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암기하실 거면 이 키워드를 외우세요. 바로 이 키워드는 약관입니다. 약관 얘기 나오면 그냥 부합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약관은 누가 작성한 거였죠? 회사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다. OX? 맞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 고객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 그럼 이 약관을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썼어. 그럼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약관이 고객한테 100% 부합되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부합되었느냐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관을 고객한테 딱 보여주고 설명드렸더니만 고객님이 여기서 내가 90%는 마음에 드는데 10%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야,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은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된 거죠? 자, 다시 정리. 부합계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그 약관을 고객이 온전히 100%다 부합되어야지만 받아들여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는 게 바로 부합계약성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쉬웠다. 근데 더 쉬운 거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 야, 아는 단어 나왔네요. 아는 단어 나왔어. 아는 단어 나왔어요. 사행계약성. 우리 사행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랑 다 동일한 생각하실 거예요. 사행성 도박. 이런 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도박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도박을. 자, 사행성 도박. 야, 도박은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근데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보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암이라고 하는 거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쵸? 자, 뭐 수술? 내가 살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도박은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사고나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사행 계약성의 아주 그겁니다. 그 무엇이야? 사행 계약성의 그 특징이다. 키워드다. 그 우연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내가 암 걸릴 것도 다 확률이요. 내가 수술할 것도 확률이요. 이런 것들. 다 우연이기 때문에 이런 사행 계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의 계약성. 착할 선이죠. 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약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어렵지 않은데도 이걸 문제를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나오게 되면 댓글로 계좌 써주세요. 뭐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는 그 말 뜻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니까는 이해하시면서 하면은 너무 쉽다는 거. 자, 그다음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형의 상품이 나옵니다. 무형의 상품. 자, 제가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많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 문서야, 넌 영업을 해도 왜 보험을 하려고 그러니? 보험 영업이 정말 대단한 건 알겠지만 너무나도 어렵다. 왜?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자, 내가 이런 핸드폰이 아니네요. 자, 핸드폰을 판매하려고 할 때, 자, 고객님,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저런 기능이 있고요. 사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화질이 어떻고요? 저쳤고요. 고객님, 이 지우개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뭐 잘 지워지냐 보세요. 막 물 뿌리고 막 지우고 해도 막 너무 잘 지워지죠? 고객님, 피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화장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한 달 동안 한번 써보시겠어요? 고객님, 요즘에 그 하수도가 안 좋다는데 정수기 한번 써보세요. 물맛 좀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해보세요. 자, 보험은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고객님, 암 걸리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입하시고 암 걸리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고객님, 나 어차피 사람 죽을 거죠. 그러니까 종신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죽고 나서 가족들을 위한 일 해보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가입하고 두 달 가입하고 맛 좀 보시겠어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 상품인데다가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지 내가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맛봐라, 써봐라, 해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적, 심적인 쉽으로도 상담을 해야 되고 지식도 어떤 상품들, 어떤 영업보다도 많아야 되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든 거. 하지만 그만큼 열매는 달다. 그쵸?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열매를 보고 오셨을 텐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 전에 그 많은 대가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거.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잔소리를. 자, 무형 상품. 공산품처럼 구매에 따른 효과를 즉시 느끼기 어렵다. 역시나 즉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하지만 미래지향적 상품, 장기 효용성 상품이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주 기능이고요. 장래 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 효용을 느낀다. 자, 주변에서 나 보험 잘 가입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 보험 가입해놓고 나 정말 잘 가입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요. 무조건 내가 보험을 한번 타봐야지만 진짜 이거 가입해가지고 문서 씨 너무 고마워요. 문서 씨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컨설팅을 하고 계속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다음 청약과 승낙 등 절차가 필요한 상품이다. 아까 분류식이라면서요. 말씀드렸죠? 점점 요식화되고 있다. 자, 넘어갈게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상품, 보장성으로든 저축성으로든 노후자산, 은퇴자산 모든 거 다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 은퇴자산 마련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보험입니다. 자,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거고요. 자, 계약 후 관리가 필요한 상품, 계약 후 관리 청구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보고 드려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시게 나한테 했던 선택 방문서를 믿고 가입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할 땐 쓰게끔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컨설턴팅, 보험설계사 혹은 재무설계사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 네, 생명보험 개요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법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상무, 분류식 낙성, 부합, 사행, 선의. 자, 이거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려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생명보험 뭐 하나에 4점짜리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좀 할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8문제밖에 안 남은 거니까는 자, 좀 더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데 강의 지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